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 LAFC인데 이 LAFC의 플레이오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오스틴 FC랑이 첫 상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플레이오프 경기를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미국스러운 방식이긴 한데 예. 그렇죠. 오스틴 FC는 이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진짜 고비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다음 상대가 지금 밴쿠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뭐 아까 김현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지도력이 좋은 감독이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즌 도중에 손흥민 선수랑 아까 온타임이랑 거의 똑같이 토마스 밀러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밀러도 사실 활약이 굉장히 좋아요. 손흥민 선수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분명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그걸 또 이기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샌디에고랑 또 붙게 될 텐데 이번 시즌 좀 LAFC 천적이었거든요. 이 샌디에고가 LAFC가 홈에서도 샌디에고한테 패했었고 그래서 아마 오스틴 FC전에서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이기고 올라가 주는 게 좀 이 다음 경기들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뭐 이게 가장 MLS에서 꿈꾸는 시나리오겠죠.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올라와서 LAFC랑 붙게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필라델피아가 올라온다?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시즌에 가장 좋은 성적 거둔 팀이니까. 그래서 아마 오스틴 FC전 첫 단추 어떻게 끼우느냐가 그 다음부터 어려워질 경기 치르는데 좀 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가 되게 신기한 팀이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MLS는 조금 스타 플레이어들이 보이는데 한두 명씩 완전히 그러니까 보면 MLS는 보면 진짜 스타 한두 명으로 축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스타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 팀이 일단 팀의 그 뭐랄까요 좀 이 캐릭터 자체가 필라델피아 유니언이잖아요 이름부터가. 그래서 이 팀 아카데미도 체계가 굉장히 확실한 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단 시설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팀을 좀 이렇게 내실을 다지면서 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확실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MLS에서는 좀 보기가 흔치는 않죠 확실히. 그리고 밴쿠버가 어쨌건 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는 그 아직 밴쿠버 경기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아직 붙은 적이 없으니까. 가장 MLS에서 어쨌건 고급 축구를 한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네, 사실 뭐 유럽에서도 사실 그 북유럽 출신 지도자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추세가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아마 그런 영향이 분명히 전 샌디에고에도 밴쿠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블랙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트리스탄 블랙먼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대로 AOH 데뷔전 했었던 지금 밴쿠버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LAFC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예전에 꽤 많이 봤었는데 원래 풀백이거든요 이 선수가. 풀백이었어? 원래? 키도 큰데? 네, 원래 풀백이어갖고 그때 김은환 선수랑 사실 주전 경쟁하던 선수였어요. 그래요? 근데 LAFC에서부터 사실 조금씩 이제 센터백이랑 풀백을 같이 보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 밴쿠버로 가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뭐 블랙먼이 그 전에도 좋은 선수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이렇게 대표팀급 선수로 올라간 건 이번이 사실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예전에 뭐 전지훈련 불려간 적이 있나 그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팀에서 이제 주전으로도 나오고 한국 상대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맞대결 하면서 좀 어려움 겪긴 했죠 그 경기에서 사실. 근데 그 선수를 굉장히 잘 키워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만성 기자가 생각하는 LAFC는 대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랑 부안가 선수의 어떤 활약에 굉장히 많이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1라운드는 이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신생팀이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물론 샌디에고도 1라운드를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 거겠지만 LAFC랑 붙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빅매치 경험이나 선수들의 빅매치 경험이나 그리고 팀으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따질 때 사실 AFC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수도 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정규 시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맞대결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LAFC 팬의 입장에서는 최소 컨퍼런스 파이널 정도는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수단 일단 뭐 손흥민 선수 합류한 것도 그렇고 선수단 면면으로 볼 때 컨퍼런스 파이널에 사실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우승권까지는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8강에서
근데 8강에서 밴쿠버를 만난단 말이죠. 그게 힘들죠. 예. 예. 그렇죠.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고비를 좀 넘어야 팀이 좀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한만성 기자 얘기대로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밴쿠버만 넘으면 우승도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그렇죠. 그가 왜냐면 이게 플레이오프라는 게 예. 그 기세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밴쿠버를 이기고 올라간다면 좀 자신감도 쌓이고 음.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터 마이애미도 메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지만 여기가 수비가 굉장히 좀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리그스컵 때도 시애틀 사운더스한테 0대3으로 대패를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거는 예. 그 감독 있잖아요. 인터 마이애미. 예. 마스체라노. 좀 이상해요. 마스체라노 이상하죠. 네. 마스체라노가 원래 좀 이상해요. 아르헨티나가 20세 이하 월드컵 그 베주노 선수 그때 네. 아르헨티나 감독이었는데 그때 원래 못 가는 거였잖아요. 탈락한 거였는데 남미 예선에서 그 인도네시아가 맞습니다. 진출권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가권 가지고 개최해가지고 갔던 거였으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 지도력이 사실 이 공공연히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시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선임이 됐다는 거는 뭐 이미 팬들 사이 그리고 언론에는 이미 뭐 이 좀 공공연히 그게 알려진 얘기라 모르겠어요. 마이애미가 사실 전력이 메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또 메시 외에도 사실 좋은 선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무서운 면은 있긴 하지만 이 팀의 조직력이나 그리고 한순간에 뭔가 갑자기 팀이 좀 어이없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손흥민, 부한가 이런 선수들이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도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탈락했잖아요. 그것도 와일드 카드에 올라온 애틀란타 유나이티드한테 패해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팀이 이게 있고 또 이게 승부처에서 갑자기 뭔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타타 마르티노 감독 있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이 팀이 굉장히 짧게도 좋았었던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확실히 예전만은 좀 못한 약간 그런 지금 이 팀의 조직적인 면을 봤을 때 좀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타타 마르티노 감독 얘기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LAFC 차기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MLS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MLS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가요? 좋았죠. 아틀란타에서도 좋은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이 감독이 바르셀로나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MLS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메리트가 클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실적이 있었던 감독이고, 또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친한 멕시코 감독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면으로 볼 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감독이고 마르티노 감독이 그래서 LAFC로 온다고 한다면 아마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왜냐면은 저는 타타 마르티노가 어쨌건 간에 바르셀로나를 맡은 이후로는 좀 내리막을 타고 있었거든요. 멕시코에서도 그렇죠. 실패한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우려했는데 MLS에서 어쨌건 검증된 사람이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면 뭐 충분히 한번 이런 감독 선임해서 도전해 볼만하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이제 한 장 남았잖아요. MLS컵 우승을 해야지 갈 수 있는 티켓인 건데 MLS 우승 LAFC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나요? 규정상 어떤지 갈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미 이 진출이 확정된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MLS 컵을 우승을 한다면 그 MLS 컵이라는 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리그 우승을 하는 팀 보고 MLS 컵 우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승을 하는 팀이 이미 챔피언스컵 진출을 확정한 팀이라고 하면은 LAFC도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기 시즌 성적을 따져서 만약에 LAFC가 이 진출을 안 한 팀들 중에 성적이 가장 높다고 한다면 LAFC한테 티켓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우승을 안 해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우승해서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그렇죠. 그렇지만 우승을 하지 않아도 뭔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에서 그 손민 선수 임대 조항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그거 관련돼서?
그게 네, 당연히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끝나고 감독한테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뭐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 마지막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기자회견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원래 선수들 한 두세 명 정도 꼭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셰른돌로 감독한테 질문이 들어갔을 때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LAFC에 헌신을 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뭐 구단에서는 아마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루머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또 이제 11월, 12월 또 1월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이 루머가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직접 부인을 하지 않는 이상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LS컵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건 간에 뭐 그거 끝나고 나서나 뭔가 윤곽이 나오긴 하겠네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게 뭐 이건 저의 완전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네. 워낙 그렇게 유럽으로 임대를 갔다 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월드컵 하기 전에 네. 손흥민 선수도 뭐 가능성이 뭐 없다고 보기에는 좀 확실히 좀 섣부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베컴은 부상당해가지고 월드컵 못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베컴한테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도노번이 시즌 월드컵 하기 전에 유럽에 한 3개월인가 갔다 온 네. 적도 있었고 예전에 로비킨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예. 네, 앙리도 MLS에서 뛰다가 아스널 갔다 온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걸로, 그때 박주영 그런 걸로 선수 때 기억이 갔었죠. 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도 뭐 만약에 구단과의 합의만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성 충분히 추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예. 그러면 여태까지의 긴 연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통화를 마쳤고요.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들. 전 개인적으로 그 임대 이야기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답변 아직은 모르겠다였기 때문에. 근데 체른돌로 감독한테 기자회견에 질문이 들어갔었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타타 마르티네즈가 어쨌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감독이 좀 손흥민 선수랑 맞는 스타일인가요? 뭐 옛날부터 봐왔을 때?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도 했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내려오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MLS 감독도 2번을 맡은 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었는데 뭐 MLS에서는 또 어쨌건 간에 한만성 기자 말 맞다나 급이 다른 감독이기도 하니까 MLS 다른 감독들과 비교하면은 커리어 자체도 다르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멕시코 팬들이 안 좋아하죠. 왜냐면 멕시코에서 안 좋았으니까. 아, 멕시코에서 안 좋았어서. 예. 멕시코에서 망한 감독으로 불리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와일드카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일드카드가 얼마 전에 끝이 났죠. 예, 뭐 그러니까 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이거 한국 시간 목요일 아침에 있었죠. 어제 아침이었죠. 예,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있었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시카고 파이어랑 올랜도 시티의 경기가 있었고 포틀랜드랑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예, 근데 뭐 이 경기를 앞두고 예, 그 시카고 파이어랑 이제 경기가 먼저 있었거든요. 올랜도 시티의 경기가 먼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경기 전에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게 한 고등학생 팬이 네. 올해 시카고 파이어 팬이에요. 보니까 시카고 그냥 팬이에요. 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팬이고 시카고 사람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 팬이 한번 그냥 트윗으로 1월 14일날 올해 시카고 파이어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나는 머리를 깎을 거야. 삭발하겠다. 완전히 대머리로. 그리고 경기 때문에 눈썹을 빨간색으로 염색할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시카고 파이어가 이걸 기억을 했다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전에 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네요. 1월에 고등학교에서 그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올린 멍청한 트윗 하나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겼으니까 잘자 파이어 패밀리 이러고 시카고 파이어에서도 이겼으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 갔으니까 이 녀석은 매 경기마다 머리를 깎아야 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야, 이 시카고도 좀 지독하네요.
what we want, an opportunity for these creativity, and of course, we want you guys doing the same. All right, Aaron done his part. Now it's time to do the same. 오,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삭발한 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SNS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는 점, 네, 알 수가 있었고요. 그걸 어쨌건 간에 어떻게 다 보고 그러니까요. 박제를 했어요. 예. 내가 볼 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거. 네. 딱 저장해놨다가. 어쨌건 예, 시카고가 사실 이 경기는 올랜도가 더 정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 올해의 영플레이어 후보에도 이름 올린 프리만도 있고 네. 예, 해가지고 올랜도가 더 정배라는 얘기가 많은데 오제다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하지만은 시카고 파이어가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먼저 3골 넣고 막판에 실점한 거거든요. 네. 쉽게 승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컨하게 뉴커머 후보에 오른 선수도 도움을 기록했고 평점도 가장 높게 나왔죠. 9.0점으로 네. 소파스코어에서 브라이언 구티에레스가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이 선수가 홈그로운 선수입니다. 베르윈, 여기가 이제 그 시카고에 위치한 동네거든요. 네. 예, 일리노이주. 그래서 그 시카고 구단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홈그로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골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가 플레이오프에서 2012년 이래로 첫 골. 야, 이 홈팬들은 이 구티에레즈라는 선수를 미워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티에레스가 골을 넣고 나서는 이 선수도 그 관중석으로 달려 들어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바모스 대신 커먼하네. 네, 그렇죠. 커먼하죠. 예. 커먼. 예. 그리고 또 이제 쿠이퍼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견인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카고가 올랜도가 원래 사자잖아요. 네. 이 이 PSPS가 뭐냐면은 고양이 울음소리거든요. 아, 고양이. 예. 이거죠? 그래서 고양이 해가지고 너네 사자 아니잖아. 너네 고양이잖아. 아마 그리고 이 포스트 시즌 이것도 약간 조금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예. 우리 포스트 시즌 간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놀리는 트위터를 이거 시카고 파이어 공식에서 올린 공식 거예요. 계정에서 올라온 거예요. 공식 계정이에요, 이거.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은 트래시 토킹의 나라입니다. 예. 쇼 비즈니스의 나라입니다. 모든 게 쇼입니다. 예.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카고가 여기 네. 이제 대화제 때문에 이걸 한 건데 항상 계속 경기 전에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깨고 비상벨 울리는 거 경기 전에 하는데 이번에도 루틴 같은 건가 보네요. 하나의 그 뭐랄까 기념식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 의식 처음 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크리스탈 팰리스 뭐 독수리 날리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엄청 많아요, 미국. 제가 이거 한번 그 달순회에서 추석 특집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팀을 아는데 제가 나중에 모든 팀을 한번 이제 동부 서부 나눠서 1, 2부로 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이것도 했는데 여기가 파이어잖아요. 네. 이름이 파이어여서 디즈니 올랜도 예, 이거 태웠어요. 예, 이것도 구단 공식이에요. 진짜 여기는 야. 무서워요, 미국은. 아니 사실 유럽에도 구단 공식이 이렇게 그렇죠. 도발 안 하잖아요. 거기 그냥 점수만 딱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예, 우리도 원래 이러지 않는데 미국은 그냥 바로 합니다.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래요. 예. 땅이 넓어서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 하나의 국가잖아요. 주가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팀버스는 솔트레이크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포틀랜드가 먼저 두 골을 모라가 넣었죠. 예, 모라가 넣었는데 이제 글레이드한테 추격하는 골을 허용했지만 82분에 이제 센터백인 밀러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골을 넣으면은 골 넣을 때마다 여기도 의식으로 나무를 전기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골 넣은 선수한테 선물해 주거든요.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뭐 글씨를 새겨서 주기도 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골 나온 그 톱으로 막 쓸고 있는데 골이 한 골 더 나왔으니까 또 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승리하면은 이렇게 이 자른 통나무를 줍니다. 여기는 약간 로고에 도끼가 박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가 애당초 그러니까 목재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로고에도 도끼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셀레브레이션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레알 솔트레이크잖아요. 예, 레알. 상대가 레알, 실제 그 레알 마드리드 팬이어서 구단주가 레알 솔트레이크인 건데 그냥 왕관을 도끼로 부수는. 로고에도 왕관이 박혀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응원전이 되게 치열해요. 그냥 포틀랜드랑 시애틀이 미국에서는 응원을 되게 뜨겁게 하는 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응원전을 좀 보여드리면요. 아무튼 그래서 포틀랜드는 굉장히 응원을 뜨겁게 하는 팀이다.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지금 플레이오프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16개 팀이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 와일드 카드가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 포틀랜드 팀버스는 샌디에고랑 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 파이어는 필라델피아랑 붙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 때문에 좀 다양한 이제 뭐 영상들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조금 MLS에서 만든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메시, 에반데르, 신시내티 윌스, 그리고 소니 밀러, 저렇게 해놨을까? 라운드 히터 적혀있죠. 그리고 척키가 이제 그 이르빙 로사노거든요. 이 선수만 좀 유명하지 않은 선수긴 해요. 다미아르인가? 뭐 그 필라델피아의 그 우루과이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 잘생겼네. 어쨌건 간에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여배우인 이사라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건 건데 그 더비 라이벌과 관련된 뭐 그런 플레이오프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난 LA 사람인데 MLS 얘기만 나오면은 난 하루 종일 샌디에고 편이다 하면서, 그래서 내 LA 가족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근데 너희 한 도시에 팀이 2개나 있는데 내가 왜 적이 돼야 되냐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필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농구건 야구건 이제 그 필리 팬들을 그 필리스가 그게 아니고 필리건이라고 불러요. 훌리건처럼 그 정도로 굉장히 여기가 응원이 좀 치열한 걸로 유명한데, 그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하면서 자기 팀 위해서라면은 싸우고, 사실 자기 팀 위해서만 아니고 뭘 위해서든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이애미랑 올랜도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뭐 더비 라이벌이니까 또 이건 내가 진짜 인정하는 라이벌이지. 왜냐? 난 언제나 작은 메시는 환영이거든. 그리고 또 이제 포틀랜드랑 시애틀은 좀 진정해야 돼. 둘 다 역사도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카페인 사랑도 똑같아서 그런가 스타벅스 시애틀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에 연료가 떨어질 일이 없겠더라. 그리고 콜럼버스와 신시내티 너희 라이벌전을 헬 이즈 리얼이라고 부른다며 귀엽다 진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영상 사실 준비했는데 영상 틀어주면서 이건 냅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음악이 깔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뭐 이거는 그 우승 후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승 후보 MLS 공식에서는 이제 그 LAFC도 티어 1으로 뽑은 거죠. 티어 1으로 뽑아서 뭐 내용도 얘기를 그때 했었죠. 얘기하면서 뭐 걱정되는 점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했죠. 그 찬스 메이킹 부족하고 상대가 내려앉을 때 그걸 얼마나 깰 수 있을지가, 그거는 조금 우려된다. 다만 손흥민 부안과 이 듀오는 정말 상대 팀들 입장에서 막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티어들 나머지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샤샤 클레스탄이라고 그 뉴욕 레드불스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요즘 MLS 자주 보셨을 거예요. 패널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승 후보 5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슈빌이 빠지고 대신 필라델피아 우니온 이번에 그러니까 서포터스 실드 정규 리그 전체 1위한 팀이 올라갔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로 넣은 건데요. 예, 먼저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유니온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팀이고 꾸준한 팀이고 그리고 또 이제 홈 어드밴티지도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전체 순위로 그렇죠. 그냥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뽑은 거고요. 또 이제 밴쿠버에 대해서는 밀러 얘기를 좀 했었네요. 예, 이미 그러면 올렸던 밴쿠버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그들은 진정한 우승 후보로 끌어올렸다. 밴쿠버 원정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필라델피아와 마찬가지로 밴쿠버는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강해졌다. 멕시코에서 열린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결승에서 참패했을 때를 떠올려 봐라. 그때 시즌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AFC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다 읽어줘야죠. 네. 예, 부안과 손흥민 이 두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지만 LAFC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몇 달 전 수비수 에런 롱이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을 때 난 그들의 MLS컵 우승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르테우스, 세구라, 타파리로 구성된 새로운 센터백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졌다. 여기에 월드컵 우승자 우고 요리스 골키퍼가 더해졌으니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 됐다. 그러고 나면 부안가와 손흥민이 한두 골, 아니 세네 골까지 넣을 수 있다. 그만큼 위험한 듀오이다. 네. 그러니까 전원 수비하고 둘이 공격한다. 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예,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서는 뭐 그냥 메시 상대로는 그렇네요. 결국 예. 그러니까 메시예요. 기승전 뭐 메시. 부스케츠와 알바가 시즌 종료 은퇴 앞두고 있고 챔피언을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어쨌건 MLS의 메시도 과거 전성기 때의 메시처럼 그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전 메날두 시대 때의 메시 호날두를 상대하는 팀들은 0대1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예. 근데 지금 MLS에서도 그런 거죠. 0대1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느냐. 돈프레의 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되고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으면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애틀 사운더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 챔피언 DNA를 믿는다. 참고로 시애틀 사운더스가 어쨌건 간에 저기 북태평양 팀 중에서는 최초로 그 모든 대회 우승을 한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북중미 챔피언스컵도 우승하고 리그스컵도 우승하고 US 오픈컵도 우승하고 서포터스 실드도 우승하고 모든 대회 다 우승한 팀이래요. 네. 예,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 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 팀은 그러니까 한 명의 에이스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여러 명의 그냥 득점 분포가 되는 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골닷컴에서도 MLS 플레이오프 티어 랭킹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포터스 실드 우승팀 필라델피아 유니온이 우승 후보를 평가받는 가운데 인터 마이애미와 LAFC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리그 순위로 나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래서 이제 티어 우승 후보 팀으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유니온과 샌디에이고 FC랑 FC 신시내티 이렇게 사실 1, 2, 3이거든요. 진부합니다. 예. 네. 좀 진부하게 뽑긴 했는데 근데 이 팀들도 정말 강한 팀들이긴 합니다. 강하지만 좀 그래도 뭔가 이 플레이오프만의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근데 샌디에이고가 어쨌건 우승 차지하면 정말 대단하겠죠. 네. 왜냐면 이번에 첫 MLS에 그러니까요. 와서 여기가 보니까 단장이 굉장히 젊은 그것도 분석가 출신이더라고요. 네. 뭔가 축구 쪽에서 있었다라기보다 분석하던 선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건 뒤에 또 이 사람 얘기 조금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티어로 이제 스타 플레이어 의존형. 예, 여기는 이제 절대적인 스타 3명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스타가 한 명씩 있는 거죠. 네, 인터 마이애미 메시, 뭐 밴쿠버 밀러, LAFC 손흥민. 네.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LAFC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지난 2달간 MLS 최고의 선수였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네. 그와 부안가가 호흡을 맞춰 마법 같은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밀러는 이제 돋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화려하게 이 팀을 은밀하게 이끌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한 거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워낙 큰 선수니까 밀러는.
그리고 메시가 축구를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 우승 차지한다. 메시는 축구를 마음 먹지 않았나 보네요 그동안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 우승한다 이 얘기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MLS 공식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팀의 시즌 여정과 그리고 키 플레이어를 뽑은 건데, 네. 예, 근데 뭐 여기 18개 팀을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와일드 카드에서 탈락한 팀들은 뺐습니다. 예, 빼서 뭐 간단하게 보자면요. 일단 뭐 서부에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뭐 역대 MLS 진출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점유율 중심의 명확한 전술과 탁월한 개인 기량을 겸비해 돌풍이 기대된다 하면서 핵심 선수는 드레이어. 네. 예, 너무나도 뭐 당연한 선택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대해서는 캐나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우승과 캐나다 챔피언십 4연패 4년 연속 우승인 거죠. 그러면서 리그에서도 상위 시드 플레이오프 이끌었다. 세렌센 감독은 보다 안정적인 전술로 팀의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마스 밀러를 핵심 선수로 뽑았죠. 네. 모든 대회 8경기 8골 4도움 기록 중이라고 한 거고요. LAFC는 여름 대형 영입 이전에도 이미 강팀이었던 LAFC는 다시 한번 MLS컵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탄탄한 수비와 폭발적인 공격을 동시에 갖춘 팀이다 하면서 핵심 선수로 부안가와 손흥민 둘 중에 누구를 고르기도 어렵지만 손흥민의 임팩트는 압도적이다. 네, 손흥민이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네요. 8월 합류 이후 공격 기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팀의 우승 후보다움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뭐 켈빈 에보아가 이제 핵심 선수 뽑힌 거고요. 네. 그리고 시애틀 사운더스는 이제 크리스티안 롤단, 예,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미국 대표팀에도 올랐는데 어쨌건 간에 순기대 득점 기여도 1위라. 왜냐 이건 빌드업도 포함인 네네. 거거든요. 예, 이렇게 뽑힌 거고 이제 오스틴 FC에서는 예, 미르토 우준이라고 이제 최근 11경기에서 5골을 넣은 공격수를 뽑은 거고요.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뽑았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수비의 팀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왜냐 US 오픈컵도 결승까지는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원래 수비의 팀이 토너먼트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오스틴과의 대결이 라운드 1인 게 조금은 안 좋은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시애틀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렇죠. 예, 왜냐면은 여기 서부는 사실 이렇게 4강으로 뽑혔거든요. 샌디에고, 밴쿠버, LAFC, 시애틀. 예,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보다는 잘 걸린 거지만은 그래도 오스틴은 좀 아쉽다. 네. 네, 그리고 이제 FC 댈러스는 무사. 네, 그냥 루초 아쿠스타가 떠나고 나서 도리어 강해졌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전에는 1.04점인데 루초 아쿠스타가 되게 잘하는 선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뭐 말년에 뭔가 있었나 봐요. 댈러스에서. 예, 그래서 떠나고 나서 1.9점으로 상승하면서 올랐다라고 하면서 예, 페타르 무사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건 간에 그 지정 선수로 이제 그 리그 탑10 안에 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포틀랜드 팀버스 같은 경우는 부상과 적응 등으로 인해 조금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반전 가능성은 남았다라고 하면서 크리스토퍼 벨데를 예, 가장 이제 핵심 선수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서포터스 실드 우승팀이고 이 퀸 설리번이 무릎 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뼈아프지만 팀은 다시 헤비메탈 축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핵심 선수로 카이 바그너 선수를 꼽았고요. 네, 아까 그 11도움 올린 풀백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한 골차 승부에 매우 강하다. 20승 중 16경기가 한 골차 승부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선수 에반데르, 이 선수도 거의 뭐 MVP 3위로 뽑힐 정도로, 그러니까 3위 후보로 뽑힐 정도로 잘하는 선수인데, 그 브라질 선수인데 어쨌건 간에 페널티킥 제외하고 18골 넣은 선수는 단 2명뿐이다. 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도 14도움으로 1차 도움 역시 리그 3위고 그래서 시청 필수급 선수다라고 한 거고요. 저 1차 도움이라는 게 그 기점은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터 마이애미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핵심 선수 리오넬 메시. 네. 그냥 메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샬럿 FC 같은 경우는 펩 비엘의 부상 여파로 공격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펩 비엘이 사실
그 유럽 무대에서도 나름 잔뼈가 굵은 덴마크 대표 선수인데 예, 이 선수 빠진 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핵심 선수는 골키퍼 카리나를 뽑았습니다. 네. 카리나? 예. 뉴욕시티는 시티풋볼 그룹식 점유율 축구를 이어갔고 평균 54%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핵심 선수로 알론소 마르티네스. 예, 17골을 넣은 선수죠. 예, 근데 이제 파트너가 없는 게 아쉽다라고 한 거고 내슈빌 SC, 그 내슈빌 같은 경우는 US 오픈컵 우승한 팀이죠. 예, 그리고 낮은 시드에도 숨은 우승 후보로 뽑힌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원투펀치가 있는 거죠. 예, 서리지와 무크타르인데 여기서 이제 무크타르를 핵심 선수 뽑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서리지랑 둘이 듀오지만은 무크타르의 다재다능한 공격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득점과 창의성을 모두 겸비했다라고 한 거고요. 네, 콜럼버스 크루는 지난 두 시즌에 비해 어려운 시즌이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완전체 전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핵심 선수로 션 자바츠키. 예, 여기는 네. 그러니까 수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 파이어는 예전 그 미국 대표팀 감독이었죠. 그렉 네. 볼토 감독 부임 첫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 이 뉴커머 후보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름 올린 칭컨하게 15골 15도움으로 리그 전체에서도 상위 5인 안에 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구단 부활의 상징이 됐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MLS컵 플레이오프가 시작됐고 스타 플레이어 혹은 스타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선수들 그 차이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키 플레이어 한 명씩 뽑은 거예요. MLS 그렇네요. 공식에서. 예, 그런데 이 키 플레이어는 단순히 스타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주목할 뭔가 만한 키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선수로 뽑은 거거든요. 킥이 무엇이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가 아닙니다. 메시는 너무 뻔하니까. 그렇죠. 그럼 예. 누가 나왔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뭐 이거 서포터스 쉴드 순위대로 한 건데 먼저 뭐 필라델피아는 장자크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네. 그러니까 뭐 그 MLS 베스트 11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뽑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시내티가 덴케이. 예, 덴케이 같은 경우는 한 골차 승부에서 강한 팀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바로 거기서 덴케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에반데르가 가장 에이스는 맞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승부를 바꾸는 선수는 덴케이였다. 15골 중에 8골이 결승골이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 마이애미에서 테데오 아엔데를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이애미 팀 내 득점 2위 누구일 것 같냐? 수아레스 생각하겠지? 아니지롱. 아엔데지롱 하면서 11골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승하려면은 아엔데가 한두 번은 빛나줘야 된다. 라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샌디에이고도 투베르스코프. 예, 그 드레이어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드레이어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드레이어의 활약은 기본 옵션인 거고 트베스코프 같은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밴쿠버 토마스 밀러 이건 뻔하고요. 영입된 선수여서 그런 거고요. 그 영입대가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근데 도리어 가울드가 더 저는 키플레이어에 가깝지 않나. 왜냐? 가울드는 정말 부상 후 계속 못 나오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네. 예, 라이언 골드라고 해석이 됐네. 가울드인데 어쨌건 간에 예, 이 선수가 그래도 조금씩 교체 출전해가지고 계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밴쿠버 에이스였어요. 네. 그리고 MLS 베스트 11에도 항상 이름을 올리는 선수였는데 어쨌건 간에 큰 부상을 당해서 이번 시즌은 사실상 전력을 잃었다가 최근에 나와서 계속 공격 포인트 그래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출전 시간에도 그래서 밀러랑 가울드 이 둘이 동시에 빛나게 되면은 밴쿠버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꼽았네요. 손흥민이 LAFC 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밀러처럼 손흥민도 합류 후에 리그 수비수들을 불태우고 있다. 9경기 선발 출전해서 9골 3개의 도움. 현재 MLS에서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보다 더 위협적인 듀오는 없다. 예. 이 둘만으로도 LAFC는 우승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샬럿은 카리나를 뽑았는데 예, 그는 평균적인 골키퍼보다 8.2골을 더 막아냈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미네소타는 복소를 뽑으면서 롱스로우의 제왕
예, 미네소타는 단소. 세트피스와 롱스로 전술로 악명 높은 팀이며 복솔이 엄청난 투척력은 전술의 핵심이다. 그는 네. 단단한 수비뿐 아니라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존재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뉴욕시티는 알론소 마르티네스 아까 나왔던 선수죠. 네. 시애틀 사운더스는 잭슨 라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센터백이었다. 그러면서 볼 다루는 기술이 좋고 네. 1대1 수비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내 수비는 썰이지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는 무흐타르를 뽑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리지를 뽑은 거죠. 네. 예. 33경기 선발 24골을 기록했고 메시 다음으로 많은 득점. 네, 서리지와 무크타르의 활약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콜럼버스 크루에서는 사실 이 선수가 에이스죠. 디에고 로시. 얘가 루초 아쿠스타가 떠나고 그리고 가즈닥은 부진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부 알리는 부상 후 이탈한 가운데 네. 로시가 공격을 이끌었다. 그는 16골로 개인 통산 최다 득점 타이를 기록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시카고는 치코나게 뭐 항상 뽑히죠. 네. 그래도 예, 뽑을 선수가 없나 봐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스틴에서는 울프. 이 선수가 이제 LAFC랑 경기에서 네. 이때 LAFC가 이겼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어쨌건 경기 막판에 골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오스틴은 그러니까 지정 선수 있잖아요. 그 셀러리 캡에서 벗어난 선수. 네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 3명을 영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 선수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팀은. 이 팀은 왜 지정 선수가 망했어요. 이 팀은 예. 지정 선수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화려함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직력이 좀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하지만 홈그로운 미드필더가 리그 정상급 유망주로 성장한 것도 나쁘지 않다. 울프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7골 8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리더로 거듭났다라고 네.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FC 댈러스 페타르 무사 아까 나왔던 선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포틀랜드 팀버스는 다비드 다코스타를 네. 뽑았습니다. 그래서 팀버스는 스타 플레이어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다코스타는 재미있는 플레이를 펼치며 4골 8도움을 기록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오, 그리즈만도 있고 케빈 듀란트네요. 이게 그러니까 MLS에서 예. 몇몇 스타들한테 이제 전화 걸어서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아. 이번 MLS컵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예,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전화 안 했고 그냥 DM 보낸 거예요. 아. 네. 예. 일단 케빈 듀란트. KD. 예, 듀란트한테 이제 보내니까 필리 이거 너무 수학적 질문이다. 당연히 필리 가자 이런데 왜냐 듀란트가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당연하죠. 예. 자기 팀 응원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리즈만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즈만은 LAFC와 마이애미의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팀들에게 행운을 빈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인터 마이애미는 이해가 가잖아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그렇죠.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이 많으니까. 근데 왜 LAFC가 나왔을까? LAFC랑 2024년 여름에도 연결이 됐었고 이적할 뻔했는데 막판에 어그러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았었고 이번 여름에도 LAFC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루랑 같이 뛴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래 네. 그랬는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4월이었죠. 4월. 네, 지난 4월에도 계약 만료되면서 그냥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LAFC랑 계속 이적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니까 LAFC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으니까 이적할 생각도 있었겠죠. 손흥민 선수랑 그리고 친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근데 손흥민 선수 웬만하면 다 친하던데. 그래도 뭐 그렇게 붙은 적이 그래도 없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 친하던데. 예. 린제이 힙스라는 네. 여자 축구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 보면은 태어난 곳도 콜로라도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샌디에고. 근데 샌디에고를 한 거예요. 이게 대답이 되겠지 하면서 샌디에고 이거 티셔츠를 보여준 거거든요. 우승 누가 할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로사노랑 이렇게 유니폼 바꾼 게 있잖아요. 예. 왜냐? 이 선수가 이거 여자 선수인데 아직까지도 선수 뛰고 있는데 남편이 타일러 힙스. 원래 그러니까 이게 린제이 호란이었어요. 네. 린제이 호란이었는데 결혼하고서 힙스가 된 거거든요. 네. 남편이 샌디에고 단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가라고 했던 사람 있죠.
분석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장이 된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아내가 샌디에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한 건데 당연히 그냥 남편 아내가 직장이니까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죠. 남편 예. 직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샌디에고 응원한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알폰소 데이비스 당연하죠. 밴쿠버. 당연히 밴쿠버고. 예, 밴쿠버 유스 출신으로 밴쿠버에서 프로 데뷔하고 거기서 성공해서 바이언까지 간 MLS가 현재까지 배출한 최고의 스타죠. 최고 아웃풋. 예, 그래서 뭐 이적했을 때도 밴쿠버에서도 뭐 페어의 품지, 메이커스 프라우드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 부상 기간 동안에 밴쿠버랑 인터 마이애미 경기도 인터넷 방송 많이 하잖아요. 혼자. 그거 중계도 했어요. 그래서 밴쿠버 편파하나요? 밴쿠버가 이기니까 막 놀래가지고 메시의 밴쿠버, 메시의 마이애미 꺾었어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폰지 입중계. 네. 아테토쿤보. 네, 아테토쿤보가 이제 그 내슈빌을 응원을 한다, 내슈빌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내슈빌 그냥 구단주 소수집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단주십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당연한 거죠, 뭐. 그렇죠. 예. 알렉스 모건이네요. 예, 알렉스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샌디에고를 응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캘리포니아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샌디에고 웨이브스 여자팀에서 이제 선수를 은퇴를 했죠. 마지막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게 은퇴식 사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샌디에고 웨이브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샌디에고를 응원을 하는 건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 리차즈.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센터백. 바이언 유스 출신이었죠. 바이언 호펜하임, 크리스탈 팰리스. 예. 예. 근데 바이언 가기 전에 원래 댈러스 유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하지만은 만약 댈러스가 못 간다면은 나는 밴쿠버. 밀러도 이제 좀 친해서. 밀러도 있고 폰지도 있고 폰지랑 같은 시기 때 왔으니까. 거의 같은 시기 때 와가지고 같이 있었으니까. 바이언에서도 오래 있었고. 예. 스티븐 애쉬. NBA의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 그렇죠. 예, 밴쿠버를 당연히 응원했는데 왜냐? 이 사람도 밴쿠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NBA 선수들이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예. 심지어 밴쿠버만이 아닌 마요르카 지분도 가지고 있죠. 오. 뭐 내쉬는 은퇴 후에는 도리어 농구보다도 축구 경기에 더 많이 본대요. 축구를 좋아하나 보네요. 축구 좋아요. 토론토 팬이에요. 토론토 팬인 거 몰랐어요? 네. 그리고 축구 잘해요. 아, 잘해요? 볼 트래핑 엄청 잘해요. 농구는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축구 그 볼 트래핑 하는 거 이런 거 영상도 있어요. 올스타 같은 데 많이 나가요. 올스타전 같은 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밴쿠버 소수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알폰소 데이비스 어렸을 때 같이 뛰는 거예요. 선수들 데리고 구단주가 먼저 앞에서 뛰면은 선수들도 뛰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데릭 헨리라고 이건 이제 NFL 선수인 거거든요. 뭐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슈빌을 응원을 한 건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러닝백이에요. 네. 그 테네시가 그 주거든요. 내슈빌 주. 그러다 보니까 내슈빌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내슈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체드 존슨. 체드 존슨 같은 경우는 이 선수도 이제 미식축구 그 와이드 리시버인 건데 어쨌건 간에 마이애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를 응원하는 거죠. 마이애미 돌핀스에서도 1년 뛰기도 했었고요. 뛴 거는 신시내티에서 좀 오래 뛰긴 그렇죠. 했는데. 예. 하지만은 고향을 응원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메시랑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는 질문을 던지니까 모든 팀에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왜냐면은 앤서니 에드워즈는 고향인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고향 팀이 탈락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미네소타 에이스인데 그럼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갔잖아요. 좀 눈치가 있으면은 미네소타도 응원한다라고 해주지. 근데 그게 안 될 수는 있죠. 이게 축구팀 팬이라면. 그런가요? 예. 아니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넌시눈으로 유명해요.
NBA에서도 예, 눈치가 없는 걸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 원래. 근데 만약에 저였어도 만약에 제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 아무나 우승해라 뭐 이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미국은 좀 이런 것들이 어. 약간 좀 없는 편이긴 해가지고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 이 트리가 나온 거고요. 하나 남았잖아요. MLS컵 우승 하나 남은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한만성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미 북중미 챔피언스컵 진출권을 획득한 팀이 우승하면은 그러면은 LAFC가 나머지 팀들 중에선 순위가 가장 높아요. 여기 뽑히지 않은 팀들 중에서는 정규리그 예, 순위죠? 정규리그 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가게 돼요. 다만 여기 MLS컵 우승한 팀은 특혜가 있어요. 16강으로 바로 가요. 아.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하거나 인터마이애미가 우승을 하거나 US 오픈컵 우승팀인 내슈빌이 우승을 하거나 신시내티가 우승을 하거나 밴쿠버가 우승을 하거나 시애틀 사운더스가 우승을 하거나 샌디에고가 우승을 하면은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갈 수 있습니다. 좀 가능성은 높네요. 예. 어지간하면 간다. 예, 정말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상. 다 강팀들이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우승 후보로 뽑히는 팀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팀들이 우승하지 않는 이상에 진짜 뭐 여기 샬럿이나 뭐 뉴욕시티나 이런 그쵸. 팀들 우승하지 않는 이상 이 우승 후보로 뽑히는 팀들 중에 하나가 우승을 해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갈 수 있다. 다만 어쨌건 간에 네. 특혜보다도 그래도 기왕이면 우승 그쵸. 트로피 하나 우승해서 들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리고 제 말은 손흥민 선수 가자마자 우승 트로피 드는 게 좋죠. 예. 그거 우승 트로피 들고 이제 뭐 뉴커머스 하나 따고. 참고로 그래서 그 MLS 구단 공식에서 그것도 올렸거든요. 팬들이 해야 할 일, 막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각 팀 팬들이 네. LAFC에 그거 있더라고요.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을 보세요. 유로파. 네. 그거 전설의 짤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니가 이걸 들어올리는 그걸 보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토트넘에 동상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동상에 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로파 우승컵 든 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찰칵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찰칵이 제일 좀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한데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꼭 트로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 제가 My first home game that I came to since the injury. As soon as I get there, they're like, "Hey, Son Heung-min is up there. Like, we want you." And the directors, like the owners, want you in the box. Like, you gotta talk to him. I get up there. I'm thinking I'm just gonna shake his hand. They like, 우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they get out of the seats like Aaron, boom, right in front row, right next to him. I'm like, okay, great. First off, thank you for coming here. You're gonna love it. So I'm just thinking I'm gonna get this nice guy, but right off the bat, banter. He's joking with me. He's like, dude, I don't care. We have to win. We have to win everything. Immediately, this is in the box. He's like, we have to win this year. We have to win. He's like, by the way, did you see the results on the weekend? He's like, I can't believe this team and this team won. But he's like, did you see the results? He's like, I can't believe this team won. Last like 90th minute, so lucky. I'm like, dude, listen, that guy right there, he's a young guy, David Martinez. Like, he's amazing. He's like, oh yeah, Venezuelan, right? Like, I know him. And I was like, yeah, Denis Boanga. Do you know who that is? He's like, oh, I've seen all his highlights. He's amazing. I can't wait to play with him. So like, he knew the team already. He did his research.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 이미 리서치를 해왔더라. 조사를 해왔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에런롱이. 예, 그 정도로 그가 손흥민 선수가 우승에 대한 열망도 강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팀에 대한 항상 팀을 갈 때마다 그 팀의 솔직히 말하면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유망주에 불과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런 선수들까지도 국적이 어딘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 손흥민 네. 선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네. 예, 인터뷰 정말 많이 하죠. 롱.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예. 그냥 뒤에 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예. 영상 끝났을 때 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냥 예. 별거 아닌 것까지도 다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다. 뭐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해 왔다. 그리고 우승하려고 왔다. 자기는 농담을 했는데 나는 우승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답변했다. 네. 중얼중얼로 들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준비했던 게 정말 정보가 방대했었는데 이 부버지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